안녕하세요, 동행켈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글씨체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귀여운 글씨체를 저와 함께 이번 영상에서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글씨체를 쓸 때 약간의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펜을 잡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붓펜의 라벨 쪽에다가 이렇게 꼬집듯이 두신 후 가운데에 있는 중지로 펜의 밑바닥을 이렇게 받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바닥에 자연스럽게 두신 후 손에 힘을 빼고 글자를 천천히 써주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 자세 그대로예요. 근데 펜을 잡는 방법은 당구법, 쌍구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펜 잡는 방법은 그냥 그동안의 습관으로 제일 본인이 편한 자세로 잡는 게 글씨 쓰는 것도 더 안정적이고, 오히려 어색한 자세를 습관을 하다 보면 글씨 쓰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어떤 분들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당구법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어렵더라도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글자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된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 가지 캘리그라퍼들 작가들의 자세를 보면 작가들마다 다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야구 투수들을 예를 들어도 각자 제일 편한 자세들이 있을 거고, 똑같은 그 기준으로 연습을 한다는 거는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자 편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구법이든 쌍구법이든 펜을 잡는 방법 중에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여러 번 연습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일단은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건 최대한 힘을 빼고 천천히 써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시작하는 요 시점에서 여기까지 정도가 제 손목의 한계의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을 내리면 더 큰 글씨와 더 긴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을 잡는 손가락의 자세보다는 내가 글씨를 쓰는 동안 손목이나 중심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예를 쓸 때에도 이런 식으로 긴 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습용 종이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저 A4 용지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신문지 재질로 되어 있는 갱지예요. A4 용지보다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 이렇게 대량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해도 훨씬 더 좋고요. 또 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붓에 뭔가 스며드는 것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쓰다라기보다는 글씨를 디자인하다 라는 의미랑 더 가까운데요. 여기서 글씨체를 선정을 할 때에는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리는 게 글씨체를 만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머리가 작은 어른과 또 아이들은 머리가 크고 이렇게 몸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고요. 제가 이거를 그린 이유는 글자의 앞에 나오는 초성을 머리의 크기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아기의 얼굴처럼 큰 얼굴에 몸이 작은 글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지읒을 크게 쓰냐 작게 쓰냐에 따라서 글자의 약간 분위기가 귀엽고 아니면 조금 어른스러운 깔끔한 글자가 되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지읒을 크게, 나머지 따라오는 모음이나 아래에 있는 자음을 조금 작게 해주면 글자의 이미지를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디자인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글귀나 단어의 느낌을 디자인한다라는 느낌으로 글씨체를 잡아보시면 조금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게 이렇게 글씨를 쓸 때의 연습 요령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내가 쓰고자 하는 글씨체가 만약에 귀여운 글씨체라면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큰 네모와 작은 네모를 그려주신 후 거기 틀에 맞춰서 글씨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읗은 좀 크게, 그리고 아래에 있는 와는 좀 작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소화라고 제가 적어줬는데 귀여운 느낌이 날 수 있는 글씨를 써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처음에 글씨체를 이제 내가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네모를 조금 그려보면서 연습을 하는 습관이 글씨체를 만드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키읔은 조금 크게, 그리고 오는 좀 작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런 글씨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귀여운 이미지의 글씨체를 쓸 때 되게 여러 가지 조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 요령의 첫 번째는 처음에 오는 초성 자음을 모음이나 자음에 비해서 비율을 조금 크게 해서 아이의 머리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쓰는 이 글씨들도 초성에 오는 자음을 제가 좀 사이즈를 크게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선을 동글동글하게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좀 이쁘게 써보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모를 크게, 그리고 자음의 모음을 작게 써주시는 건데, 이번에는 펜을 바꿔서 지그펜으로 써봤는데 요령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써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팁을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바꿔서 지그펜으로도 써보시고, 쿠레타케 붓펜으로도 써보시고, 여러 가지로 써보시고 나면 나한테 잘 맞는 도구가 어떤 건지 또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우성, 김태희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는 것도 본인의 이름을 쓰면서 연습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겠죠.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제가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고 있는데, 지금도 전체적으로 미음, 시옷, 미음, 지읒을 사이즈를 크게 했더니 좀 귀여운 이미지의 미세먼지를 표현하실 수 있게 됐어요. 지그펜은 이렇게 네모를 써주신 후에 여기 안에 이제 글씨를 채우는 건데, 약간 선을 비스듬히 기울여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그펜을 쓸 때에는 특히나 더 손가락 3개를 다 이렇게 힘을 주셔서 쓰시면 훨씬 더 선을 딱딱 끊어서 힘을 주시면서 쓰시면 도움이 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그펜으로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강하게 약간 선을 비틀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따라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되 의미 없이 똑같이 쓰는 연습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네모를 계속 적어서 요 안에 글씨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읗을 다른 방법으로, 또 아래 내려오는 니은을 다른 스타일의 니은을 써서 느낌이 다른 한글로 써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 국자를 써보신 후에 매치해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완성하셔도 되고요.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앞에 오는 초성을 크게 썼다라는 그 공통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 그대로 무한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한 3일 정도만 이렇게 틈틈이 1시간 정도씩만 연습하시면 귀여운 글씨체를 쓸 때에는 이런 요령으로 쓰는구나 라고 약간 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귀엽게 글씨를 쓰는 방법은 어린아이의 얼굴에 작은 몸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미지를 상상하기에 되게 편하실 거예요. 지금도 귀여운 글씨체로 제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오는 초성이 자연적으로 조금 사이즈가 큰 게 보이시죠? 거기서 내가 강조해야 되는 글씨들만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굵기를 굵게 쓰시면 그동안에 배웠던 이렇게 문구 안에 강조하는 이런 기법들도 이렇게 녹여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초성 자음을 크게 하되 따라오는 이런 획들을 약간 둥글게 마무리를 짓고, 가운데에 있는 자음 그리고 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조금 작게,
강조해야 되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그리고 큰 느낌이니까 큰 사이즈로 써줬고요. 처럼처럼 조사에서는 작게, 앞초성 크게, 그리고 크게라는 단어도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사이즈를 써줬어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 사이드가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한 덩어리의 문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연습했던 구도도 자연스럽게 같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화이트 리버라고 가운데 이렇게 하얀 색깔로 여백이 많이 보이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써주시면 되고요.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 그게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글씨를 써주시면 처음부터 잘 쓸 수는 없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금방 실력이 느는 거를 아마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다음에는 모나미 붓펜으로 한번 써봤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글씨체를 아무리 똑같이 연습을 해도 도구에 따라서 또 나한테 맞는 도구가 있어서 이걸로 쓰니까는 글씨가 되게 잘 써진다 라고 하시는 게 있을 거니까 너무 한 가지 도구로만 연습을 하시면 내가 잘하는 거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로도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달콤한 우리 인생, 그대가 있어, 난 더 행복하다라는 예쁜 문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콤한 우리 인생, 그리고 아래 그대가 있어서 난이라는 거를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가운데 중심을 잡도록 잡아줬어요. 실질적으로 구도라는 것 자체가 정답은 없기 때문에 봤을 때 보는 사람이 안정적이어 보이기만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캘리그라피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여러 번 연습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귀여운 글씨체를 쓸 때에 지금처럼 이렇게 기울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글씨체의 맨 처음에 오는 초성 자음을 크게 하라고 한다고 모든 글씨, 들어가는 모든 글씨의 초성을 다 크게 하면은 조금 유아틱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귀여운의 여자의 이응은 좀 작게 쓰거나 이렇게 강약 조절을 조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모를 어느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는 쓰면서 연습하시고 3일차에는 안 쓰시고 그냥 보이지 않는 나만의 이렇게 눈으로 비율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쿨하는 요 글자 하나만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한데 약간 예를 들어서 글자 하나하나씩이 모여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수, 학 이렇게 쓰면 숫자 하나만 썼을 때는 또 어색한데 같이 쓰니까 귀여운 분위기가 나죠. 초성 자음을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 또 어른스러운 글씨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 포인트 정도만 변화를 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귀여운 글씨체를 쓰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스러운 글귀나 단어에 적합한 글씨체로 쓸 수 있는 귀여운 글씨, 키포인트는 아이의 얼굴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랑스러운에서 앞에 초성 자음은 사이즈를 다 크게 했어요. 스자에서 아래 의도 약간 마른 목골이 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시옷을 크게 해줬고요. 러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써줬어요. 리을과 어의 사이즈를 똑같이 하면 아마 이것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도 이응을 너무 크게 하면 너무
약간 POP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약 조절이 필요해서 어떤 쪽에는 약간 이응을 작게 써주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똑같은 규칙으로만 쓰면 또 오히려 약간 글자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 말씀드린 그 키포인트 아이의 얼굴을 상상하듯이 쓰되 적절하게 중간중간 작은 글씨들도 매치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체로 쓸 수 있는 조사기 때문에 사이즈 작게 귀여운 글씨에 키포인트에서 키획을 좀 크게 해서 진짜 실제로 눈에 띄게끔 써주고요. 아이의 얼굴, 여기서 이응도 약간 아이의 얼굴처럼 동그랗게 써주시면 귀엽게 쓸 수 있어요. 여러가지 글씨를 쓰다 보면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게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이런 범위만 이제 눈에 익히고 나면 글씨를 배지에다가도 되게 예쁘게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요령은 네모가 아닌 이렇게 동그란 방 안에 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귀여운 아기를 생성해서 여기에 위치에 맞게 글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켈자인데 요거는 약간 공간이 너무 뜨기 때문에 약간 요런 형태식으로 공간을 줄여서 쓰면 이렇게 써보실 수 있어요.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귀여운 글씨체에는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선은 안 어울리는구나 라고 또 판단이 돼서 둥근 마무리를 해주시면 약간 글씨체랑 선의 느낌이 비슷하게 맞물려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꼭 캘리그라피 또는 손글씨 분명히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배운 거 포인트 하나 정도만 눈에 계속 익히시고 계속 연습하면서도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글씨 쓰실 때 사이즈 조절만 하시면서 여러 번 연습하시면 그냥 하시는 글씨보다는 훨씬 더 빨리 느실 거고 각자 원하는 글씨체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번 영상인데 제가 스티커를 만드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초성을 크게 한다라는 귀여운 글씨체를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래서 이 글씨에는 이런 느낌이 났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음이 큰 사이즈로 갔기 때문에 글씨 자체가 이모티콘 같은 귀여운 글씨체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숙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번에 했었던 귀여운 글씨체 말고 어른스럽고 심플한 흘림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